운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낸 흐름, 혹은 노력과 상관없이 정해진 결과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과연 운이란 정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행운이 따르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만의 특별한 태도와 사고방식이 있는 걸까요? 철학자 카를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운명이 된다.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며 같은 패턴으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무의식이 삶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의식을 바꿀 수 있다면 운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동양과 서양의 사상가들도 운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운명 자체보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고, 불교에서는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가르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긍정적인 자기 암시와 행동의 방향성이 실제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운을 바꾸는 핵심은 단순한 행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운이 좋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아닐까요? 운이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회를 감지하는 능력,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자기 확신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무의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압니다. 이 글에서는 운을 끌어당기는 심리학적 원리와 철학적 통찰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운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결국 운이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운명이란 정말로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철학과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탐구되어 온 주제입니다. 카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운명이 된다 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생각과 감정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이 말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좋다는 말을 합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 우연히 좋은 기회를 잡은 사람,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사람을 보면 운이 참 좋네 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존재합니다. 기회를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행동을 통해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사고에 갇혀 있다면 운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운이란 본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는 외부의 사건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통제할 수 있다 고 했습니다. 한편 불교에서는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가르칩니다. 즉, 오늘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쌓여 내일의 운명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비슷한 패턴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는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신념과 사고방식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깨닫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운이 좋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기회가 올 것이라 믿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운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결국
운이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심리학과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운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무의식을 바꾸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내면의 패턴은 삶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융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란 단순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봅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부터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를 쌓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형성한 사람은 부를 향한 길을 보다 긍정적으로 개척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운명은 순응하는 자를 인도하고 거부하는 자를 끌고 간다 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명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우연히 좋은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기회를 감지하는 능력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의식을 변화시켜 운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탐색입니다. 자신의 무의식적 신념을 인식하고 그것이 어떻게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운이 좋다. 기회는 언제나 내 앞에 있다. 같은 말이 처음에는 허황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도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융의 이론과 철학적 통찰을 활용하면 우리는 운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운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운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운이 좋다 혹은 운이 나쁘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운이란 과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이들을 보며 저 사람은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과연 운이 좋아서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운을 만들었을까요? 운을 연구한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자신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 그룹은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에게 똑같은 신문을 주고 특정한 과제를 주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문 안에 숨겨진 기회를 빠르게 발견했습니다. 주어진 주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100를 무료로 주겠다는 광고를 우연히 발견한 확률이 다른 그룹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반면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같은 기회를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태도와 인식에 따라 운의 흐름이 달라진 것이죠.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운이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행동력의 원천이 나는 결국 잘 될 거야라는 무의식 속의 믿음 때문이 아닐까요? 부자들이 운을 타고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들은 끊임없이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행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운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이죠. 니체는 위대한 인간이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운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인생이 변화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곧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좌절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봅니다. 같은 사건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운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사고방식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운이 없다. 라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찾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기회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실행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운이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심리학과 철학을 통해 우리는 운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운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각과 태도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운을 우연이나 행운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행운을 타고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말로 운이란 우연한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에게 더 자주 찾아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운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기회를 감지하는 힘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길을 걷다가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를 포착하고 우연히 접한 정보에서도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죠. 반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운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와도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니체는 위대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운명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즉 기회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실패를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면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실패를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애플에서 해고당했을 때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실패 덕분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고 결국 더 위대한 성과를 이루었죠. 이처럼 운이 좋은 사람들은 실패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운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건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혹시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열린 마음을 가집니다. 둘째,
사람들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깁니다. 많은 기회는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에 인간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행동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실행하는 사람에게 운은 더 자주 찾아오기 마련이죠. 결국 운이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에게 더 자주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기회를 감지하고 실패를 배우며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운을 끌어당기는 핵심 요소죠. 이제부터라도 운이 좋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작은 기회부터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운을 끌어당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이 처음부터 돈이 많았거나 특별한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운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운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걸까요? 첫 번째 비결은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배우고 느낀 것들을 글로 남깁니다.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정리하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볼 때 기록은 단순한 기억의 도구가 아니라 행동을 촉진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하루의 목표를 적고 중요한 아이디어를 잊지 않도록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과거 어느 투자사에서 사회이사를 지내시며 큰 부를 일구신 분도 늘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여쭤보니 타이핑을 하는 것보다 필기를 하는 게 머릿속 생각이 잘 정리된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비결은 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돈이란 단순히 벌고 쓰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돈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사업 모델이 한계를 보이면 과감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결단력을 가집니다. 반면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기회를 보지 못하고 같은 방식으로 돈을 잃는 경우가 많죠. 결국 부자들은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춰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을 통해 흐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맥을 형성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부자들의 모임이나 네트워크는 단순한 사교의 장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며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결국 좋은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비결은 자신을 믿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일이 과연 될까? 라는 의심을 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믿고 설령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은 단순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경험을 통해 쌓이는 것입니다. 니체는 내 운명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운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자들은 운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비결은 운을 실천하는 행동력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행동에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망설이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실패를 또 다른 기회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늘 말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운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국
운을 끌어당기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나 특별한 행운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행동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부자들은 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회라도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운을 원한다면 운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며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믿으며 행동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운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이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을 연구한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즉,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운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자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변화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반면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운도 멈춰버리기 마련입니다. 또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다시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실패를 경험했을 때 좌절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죠. 실제로 많은 부자들은 여러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운이 나쁘다고 탓하지 않고 실패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다음 기회를 준비합니다. 또한 운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즉, 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표가 명확한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잡습니다. 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기회가 와도 그것이 기회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운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기회라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건 별거 아니야 라고 지나쳐버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운은 익숙한 곳보다는 낯선 곳에서 더 자주 찾아옵니다. 셋째, 운이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회가 보이게 됩니다. 결국 운이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철학과 심리학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운을 믿기보다 운을 만들라. 이제부터라도 운을 끌어당기는 삶을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결국 큰 운을 불러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